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제 7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챗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영어로 되어 있네요. 또 우리 몸의 계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몸의 계통 괄호로 어나토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저희가 보았겠지만 이 챗GPT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럴까요? 좀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줘야지 알아듣는다 라는 거. 특히 이제 좀 스페시픽하고 전문적인 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챗GPT가 이렇게 재료로 삼고 있는 어떤 트레이닝 세트에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을 때 상당히 부정확한 대답을 한다는 걸 보았는데요. 우리 몸의 계통을 어나토미라고 해놓고 인체의 구조와 조직에 대한 학문적인 분야를 의미합니다. 인체의 계통은 다양한 시각에서 분류될 수 있으며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계통에서 분류됩니다. 셀, 티슈, 오르건, 시스템, 그리고 홀 바디.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대답한 것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 그 몸 자체가 이루어져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포 단위에서 다음은 조직 단위, 티슈 단위이고요. 그리고 기관 단위, 올건 단위로 올라가게 되고, 계통 시스템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홀 바디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세포는 모든 생물학적 생명체의 기본적인 구조 단위이다 라고 되어 있고, 생물학적 프로세스의 핵심을 담당하며 각각의 유기체는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된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생물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건데요.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 조직, 비슷한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티슈라고 나와 있는 이 조직, 티슈를 기반으로 보통 여러분들께 가르치는 해부학을 히스톨로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마이크로스코픽 어나토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스코픽 어나토미가 조직학인데, 조직학은 이제 히스톨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조직의 쓴맛을 배우는 학문이기도 한데요. 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조직의 쓴맛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 다음 기관, 올건인데,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 조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구조체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심장의 예를 든다면, 심장에는 심근이라고 하는 위 말하는 근육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신경 자체가 이렇게 지배를 해서 심장이 이렇게 박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 전달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대부분 그 조직을 이렇게 구성할 때 그 코어를 이렇게 서로 결합해주는 결합 조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다른 기관들은 특정한 생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은 혈액을 펌프하고 폐는 호흡 작용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저희가 오늘의 주제가 되는 계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계통 시스템은 여러 기관들이 함께 작동하여 특정한 생리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더 큰 구조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순환계통, 호흡계통, 소화계통 등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 순환계통이라고 하면은 카디오바스큘러 시스템, 심혈관 계통이라고 직역을 할 수도 있고, circulatory system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circulatory system이라고 하면은 심장과 그 다음에 혈관들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cardiovascular system과 거의 유사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혈관과 심장이라는 서로 다른 올건들이 합쳐져서 이런 순환계통을 형성하는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림페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림프 시스템이 또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고 호흡계통도 마찬가지죠. 호흡계통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 제일 중요한 기관인 올건이라고 하면은 렁, 폐가 되겠죠. 폐가 되겠지만 이 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두라든가 기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트라키아라고 부르는 것들, 그 이제 숨의 길이죠. 숨길, 기도 확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응급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를 확보해야 되죠. 기도 확보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사람은 5분 이내로 굉장한 큰 데미지를 받아서 무슨 흔히 여러분들 이제 쉬운 얘기로 한다고 하면 식물인간이 된다거나 해서 대뇌의 어떤 부분에 데미지가 발생하게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이 호흡계통 자체에도 렁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 그 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죠. 후두에서부터 내려와서 기관으로 내려오고 그다음 뭐 브론커스로 갈린 다음에 이렇게 결국은 이제 폐 속으로 들어가서는 폐포, 알베올라이 등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화계통도 마찬가지죠. 소화계통은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식도 앞에서 여러분들 입부터 시작하죠. 구강, 오럴 캐비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인두라고 하는 파링스가 나오죠. 파링스가 나온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식도 나오고 위 나오고 그다음 소장, 대장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하게 되는 소화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런 시스템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관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관을 엘리멘터리 카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로만 하고 철자를 써드리지 않으니까 전혀 처음 듣게 돼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그냥 이 계통을 이해하는 데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소화계통에는 그러한 이제 할로우 올간에 되어 있는 관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 관은 음식물들이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소화라고 하는 과정을 소화라는 과정의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그 공간적인 개념인데 이 공간적인 개념에서 이제 이 관을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관 자체는 일종의 머스큘라 헐로우 올간이라고 해서 근육으로 되어 있는 빈 공간인데 이 빈 공간이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페리스탈리스라고 해서 그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쭉 이동을 하게 돼 있죠. 이런 이동을 하게 되는 그 원리는 이 관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이제 론지튜드널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또 서큘러 레이어의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이렇게 쥐어 짜주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 그런 식으로 세팔로카우달 디렉션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이 이제 이동을 하게 돼 있죠. 이렇게 소화관에 들어가 있는 그 음식물 자체를 카임이라고 보통 특히 이제 위에 있는 것을 그렇게 부르게 돼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동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소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입 안 오랄 캐버티 내에서 저작이라고 불리는 마스티케이션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통해서 음식물이 잘게 부수어지긴 하지만 이 옆에 있는 침샘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소화액이 분비되죠. 소화액은 침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얘기하는 소화관, 엘리멘터리 커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때 곳곳에서 이렇게 소화액을 분비하게 되어 있는데 소화액 자체를 대표적으로 많이 분비하는 organ 같은 경우는 판크레아스라고 하는 이자가 되겠고 이것 말고 이제 간에서도 제법 분비를 하고 기타 다른 곳에서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뭐 간이나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소화계통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에 들어 있으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할로우 머스큘러 올간인 소화관, 엘리멘터리 카날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실질 장기에 해당되죠. 실질 장기를 퍼렌키말 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실질 장기들이 뭐 아까 방금 했었던
침샘, 타액선이라고 불리는 salivary gland라든가 모두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계통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기관 중에서 대표적으로 헐로 올간인 알리멘터리 커널과 그 다음 옥실러리 올간이라고 하는 파렌키말 올간에 속하는 실질 장기에 속하는 여러 가지 침샘들이 있고, 또 이 소화관 자체는 이제 하부에서는 이렇게 영양을 이렇게 저희가 흡수를 해야지, 소화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해서 푸드 인테이크 이후에 그것들을 영양소로 몸속에 흡수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것을 이제 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계통들이 모두 모여서 홀 바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의 계통에는 여러 하위 계통이 있으며, 이러한 계통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인체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계통들을 이해하고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챗 GPT 주특기인 적당히 잘 얼버무리기가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잘 얼버무리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대답하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몸의 계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떤 계통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어떤 계통들이 있는가, 제대로 대답을 할지 궁금한데요. 네, 질문을 했더니 조금 이제 천천히 대답을 하는 편인데,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계통들은 각각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복잡한 생명 활동을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계통들이 포함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대답이 조금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대답을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첫 번째, 피부 계통, integumentary system.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잘 외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피부, 머리카락, 손톱. 네, 여기서 이제 뭐 그 동그라미나 밑줄을 하나 쳐 놓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손톱이 될 텐데요. 손톱은 사실은 피부 계통입니다. 좀 단단한 조직이긴 하지만 피부 계통에 속하죠. 손톱 등을 포함해서 인체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체온 조절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동물의 뿔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되죠. 그리고 근골격 계통, 네, 무스쿨로 혹은 뭐 머스큘로 스켈레탈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두 개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스큘러 시스템이라고 하면 근육계고요, 근육계통. 그리고 골격계통이라고 하면 스켈레탈 시스템이죠. 근육뼈, 관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의 지지 구조를 제공하고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굳이 영어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찾아보지 않아도 잘 될 것 같고요. 되게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유관해부학, 맨눈 해부학이라고 부르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해부학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계통 해부학, 시스테믹 어네토미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것을 또 다른 이제 해부학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할 때 이런 것을 방금 말씀드렸던 어프로치, 접근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툴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맨눈 해부학과 현미경 해부학, 이제 좀 더 그 고전적인 용어로 쓴다고 하게 되면 그로스 어네토미, 하고 마이크로 어네토미 혹은 마이크로스코픽 어네토미 혹은 히스톨로지라고 부르는 조직학과 해부학, 이런 쪽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기본적인 클래식 해부학에서는 근골격 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이렇게 눈으로 봐서 구분되는 것들의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이 근골격 계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구도 많고 어떤 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근육뼈, 관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인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절 같은 경우를 따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관절에는 또 어떤 것들이 붙어 있나요? 관절에는
나중에 다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근육이 뼈에 이렇게 붙을 때 생기는 부분을 저희가 텐던이라고 부릅니다. 텐던이라고 부르는데 텐던에 조금 넓게 퍼져 있는 형태를 에이포뉴로시스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근이 아니고 건입니다. 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근육 말고 뼈하고 뼈 사이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어떤 조직이죠? 네, 인대라고 그러죠. 인대라고 그러는 리가먼트라고 그러는데 리가먼트에 대해서만 다루는 학문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계통에 따라서 이걸 이제 크게 보면 근골격 계통이라고 하겠지만 그 밑에 이제 리가먼트 같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기에 달려 있는 이제 학문의 이름들이 에, 각각 있을 정도로 그 세부적인 구분은 더 있습니다. 신경계통 네, 매우 중요하죠. 너버스 시스템. 네, 너버스 시스템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후에 이제 후수의 수업으로 나중에 이 신경계통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 신경계통은 대부분 그 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이렇게 됩니다. 먼저 여기 해석을 읽어보죠. 뇌, 척수, 신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몸의 다양한 부분을 조절합니다. 네, 뇌, 척수, 신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더 잘 말씀드려 보자면 뇌하고 척수는 뭐죠? 척수? 네, 척수는 척주, 네, 비슷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척수가 있고 척주가 있고 척추가 있는데요. 척수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혹은 지금도 많이 입고 다니는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파카잠바라고 하는 거 그런 브랜드 있죠. 이 북쪽에서 온 얼굴 뭐 한때 이런 것들 그래서 등골 브레이커 혹은 뭐 이렇게 삼수 사수 하면서 계속 오래 있으면 부모님께 등골 브레이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등골에 해당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척주라고 하면 vertebral column이라고 해서 등뼈, 스파인을 이루고 있는 그 기둥 주자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척추라고 하면 그걸 이루는 낱개의 뼈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뇌하고 척수를 합쳐서 앞쪽에 있는 이 두 개를 합쳐서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그러죠. 중추신경계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나와 있는 신경, 사실은 이 구분은 굉장히 모호한데 이 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합쳐서 얘기하는 것, 혹은 기타 자율신경 같은 것들이 합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말초신경계라고 부르죠. 에, 흔히 무슨 이렇게 그 인문학적인 텀에서 이런 식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표현이 의학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각 수용기를 자극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초신경을 자극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 정보 프로세스를 알아듣는 곳은 결국은 중추신경계에서 알아듣는 것이기 때문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저급한 문화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실제로 그 뭐랄까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맞는 표현은 아니죠. 어쨌든 감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몸의 다양한 부분을 조절합니다. 자, 여기서 글자를 잘 읽어 보시면 신경계통,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알 수 있는데 감각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상행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뇌라든가 이런 이제 중간에 센터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센터가 꼭 뇌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몸의 다양한 부분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행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부분은 컴퓨터에서 CPU라고 한다라고 하면 인풋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상행성이 경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제 저희는 나중에 이제 여기서 pathway라고 부르게 되는데 감각 정보를 수집하는 인풋이 있고 그다음에 아웃풋이 있겠죠. 아웃풋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아웃풋을 사람은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대표적인 아웃풋이라고 본다고 하면 운동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무브먼트. 이 무브먼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해부학적인 운동, 해부학적인 운동을 쓰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 뭐랄까 이렇게 근육을 키울 때 쓰는 그 어떤 특정 지역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해부학적으로 운동을 디스크립션 할 때에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근육의 작용이죠. 따라서 이제 이 신경이 근골격 계통에 있는 근육이라고 하는 작용기에 해당되는 작용기의 펑셔널 유닛이 되는데 이 작용기에 신경이 전도되면 근육이라는 것의 운동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수축이고 수축을 함으로써 골격계통에 해당하는 스켈레탈 시스템 즉 본들이 서로하고 서로의 사이가 일반적으로는 줄어드는 거 각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각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무브먼트죠.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여기서 조절한다라고 해서 하행성 경로인데 좀 어려운 말로 상행성 경로는 afferent라는 단어를 쓰고 하행성 경로는 efferent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제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순환계통 circulatory 시스템은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cardiovascular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호흡계통 역시 앞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폐와 기도를 포함하며 기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공기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공기의 길이라는 뜻이고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두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후두 아래쪽에 이제 기관과 기관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 나와 있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은 좀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소화관에 해당되고 이 소화관 외에 붙어 있는 옥실러리 부속 기관들이 꽤 있죠. 대표적인 것이 간, 그리고 간에 붙어 있는 담낭이라고 보통 갈블레더라고 부르는 담즙을 잠깐 저장하는 주머니도 같이 포함될 수 있고요. 뭐 판크레아스, 그다음 살라이바리 글랜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비뇨계통은 유리너리 시스템인데요. 신장과 방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장과 방광 사이에 지난 시간에 그 여러분들이 낸 숙제에 보니까 신장을 보통 콩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해부학적 용어가 신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표한 거 솔직히 이제 그 기간이 안 끝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렇게 대답하셨던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한자어와 한글의 차이일 뿐이고 해부학적 용어가 조금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답을 쓴다고 해서 거기에 큰 감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감점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 외에 이제 옥질러리 올건들이 좀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키드니 이제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신장과 방광 사이에 있는 관은 요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죠. 요관이라고 유레터라고 하는 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방광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낼 때 나오는 관은 요도라고 부르는 관이 있죠. 그래서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액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생식계통, reproductive system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니까 보통 이걸 male reproductive system과 female reproductive system으로 구분이 되고요. 생식세포는 뭐겠어요? 정자와 난자가 되겠죠. 생식세포를 생성하고 인간의 번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번식이라고 하니까 약간 조금 그런데 마치 그 가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결국은 또 동일한 번식이죠. 그다음 내분비 계통, 엔도크라인 시스템. 엔도크라인 시스템은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러 내분비선 대표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갑상선, 부신. 네, 부신이라고 하면 어드레날 글랜드가 되는데요. 어드레날 글랜드의 경우에는 어드가 거기에 붙어 있는 이런 뜻이죠. 레날이라고 하는 것이 키드니의 형용사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텐데, 그래서 어드레날이기 때문에 키드니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신장에 부속되어 있다고 해서 부신입니다. 이 부신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을 내게 되죠. 췌장도 해당되는데, 췌장이 판크레아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자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제가 이것이 소화계통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꼭 소화에만 작용되지 않는 중요한 호르몬들을 내죠. 그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내분비 내과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다루는 내과들이 있죠. 뭐 내분비 내과에서 대표적으로 다루는 질환이 어떻게 보면은 당뇨가 될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림프 계통, 림페틱 시스템 및 면역 계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림프 계통 자체가 면역 계통에 속하고요. 림프절, 림프관, 비장이라고 하면 스플린인데, 사실은 현대의 이제 이 스플린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 뭐 잘 분석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의학적인 개념에서 오장육부라고 할 때는 이 비장이 많이 포함되었었죠. 최근에 이제 이 비장은 이제 림페틱 시스템의 일종이고, 사실은 이제 이것은 주로 이제 그 관심을 최근에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또 이제 새로운 관심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체액을 순환시키고 감염에 대해서 대항하는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 네, 이 면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거기서 앞으로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교과서상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정리되어 있는 것들에서 대체적으로 보통 10개 정도의 계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었던 근골격 계통을 분리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림페틱 시스템 자체를 순환 계통에 넣어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비뇨 계통, 유리너리 시스템과 생식 계통을 이제 합쳐서 비뇨 생식 계통이라고 이렇게 합쳐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계통 자체의 펑션, 계통을 우리가 이제 이 펑션의 기능,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기능 자체로 보았을 때는 유리너리 시스템과 리프로덕티브 시스템은 서로 완전히 다른 계통이 분명한데, 최종적인 올건이 비슷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비뇨생식 계통이라고, 특히 이제 외음부라고 해당되는 부분, 익스터널 제니탈리아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비뇨생식 계통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묶어서 이해하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순환계통과 호흡계통 같은 경우에서도 심장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영양분이나 호르몬을 전달하는 것 말고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혈액을 받아들인다는 데서는 사실 순환계통과 호흡계통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근골격 계통 같은 경우에 이제 근육과 골격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골격계 스켈레털 시스템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이제 이 운동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이제 몸의 지지라든가 운동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배우게 될 머리뼈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통, 너버스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뼈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서
칼슘의 저장고이기도 하지만 조혈작용이라고 해서 이 순환계통을 돌아다니는 적혈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죠.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메로우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